뚜뚜루뚜뚜 안녕 잘 지냈어? 요즘에 찬바람이 슬슬슬 부는 가을이 시작됐지. 그때 처서매직이라고 했는데 정말 처서매직의 위력이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고 막 성격이 급하고 이런 것 중 하나가 어쩌면 계절 때문일지도 몰라라는 추측이 있는데 나는 정말 찬성해.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느껴지면 막 올해를 뒤돌아보게 되고, 또 올해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아무 일도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정지한 느낌적인 느낌도 있는, 하지만 뭔가 엄청 변하는 그런 해가 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생각도 들면서 다시금 앞을 내다보게 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북이 8월 21일, 한 20일이나 됐네, 발표했던 5가지 글로벌 변화,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금 벌어지는 그런 글을 같이 읽어볼 건데, 페이스북에서는 본인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얻어낸 데이터라던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것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종종 올리고는 해.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니까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요런 피플 인사이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글이야.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 뚜뚜루뚜뚜.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는 5가지 글로벌 변화.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기분을 느끼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 지금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5가지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자. 가장 흥미로운 전체적인 경향은 모든 것이 충돌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쇼핑이랑 식료품을 구입하는 건 원래 함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화상통화는 증가했지만 주로 이런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했었지 의료검진을 보기 위한 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징 앱을 사용했지만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다. 요게 뭐 내용이냐면은, 특히 이 식료품 얘기는 우리나라는 마켓컬리라는 엄청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훨씬 자연스러워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온라인 쇼핑이랑 식료품, 뭐 사과라던가 채소, 막 요런 식료품을 구입하는 건 조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이나 요런 데서는 식료품 같은 거를 훨씬 많이 사고,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그 외의 것을 사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는 마구마구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화상통화를 하더라도 우린 보통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연인들 이렇게 연결하는 데 썼지, 굳이 병원의 의료의 진료를 볼 때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병원을 갈 때 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원래 당연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이 영역에서 쓸 줄은 몰랐어 라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 사람들과 그리고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행동들은 점점 흔해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쇼핑하는 방식, 그리고 연결하는 방식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경향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추진력을 발휘하는 중에 있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미래의 가능성과 연결시켜야 하는 마케터들에게 페이스북은 우리의 데이터, 그리고 외부에 이제 조사를 맡긴 것, 그리고 제3자의 연구를 분석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출현하고 있는 것과 함께 기존의 트렌드는 또 어떻게 가속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5가지 글로벌한 거시적인 변화를 알아냈다. 이거를 마케팅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자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나오고 있어.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볼까? 뚜뚜루뚜뚜. 더 안전한 쇼핑. 가격과 편리함은 오랫동안 소비자들에게 엄청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 좀 많이 바뀌었다. 예상치 못했던 요소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안전함이다. 미국에서만 현재 71%의 사람들이 쇼핑 장소를 결정할 때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직 가격은 79% 정도래. 이런 소비자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물리적 상점, 그러니까 기존처럼 쇼핑하는 걸로 다시 돌아갈 의향이 한 반밖에 없다라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
게다가 심지어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비접촉식 쇼핑과 같은 대화를 6배나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요게 이제 비접촉식 쇼핑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택트 쇼핑이라고 하고 있지. 이게 언택트가 원래는 콩글리시래. 하지만 직관적이어서 우리는 되게 많이 쓰고 있지. 그래서 보통은 비접촉식으로 쓰는 거를 권하는 걸 내가 봐가지고 한번 요렇게 표현을 해봤어. 자,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를 멈추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더 안전한 쇼핑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있고 더 할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BOPIS와 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은 2배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조사 대상자들의 40%는 이번에 유행, 이런 팬데믹, 이런 전염병 상황이 끝나더라도 온라인 쇼핑을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나왔던 BOPIS는 Buy Online, Pick Up in Store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뜻을 해석하자면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온라인에서 돈을 지불하고 가게에서 가지고 온다. 그런 말처럼 결제랑 물건을 직접 수령하는 이 형태가 분리되는 것들이 이번 코로나에서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해.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만 해도 요즘에는 결제는 뭐 네이버에서 하고 직접 매장에서 가져오기, 매장에서 픽업하기 같은 기능이 생긴 것처럼 미국에서도 역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편한데 하면서 사람들의 구매 패턴 자체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예상이 많아. 뚜뚜루뚜뚜뚜. 그리고 2번째, 마음 챙김 웰니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 그리고 보살피는 방식 등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평온한 이런 순간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거나 빵을 만들거나 명상과 같은 마음을 챙기는 활동을 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분 전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외로 집에서 기른 농산물이나 갓 구운 빵 이런 게 굉장히 기다릴 가치가 있잖아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명상 앱 다운로드, 요가 수업 같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하고 해시태그 같은 걸 쓰는 것 중에 집에서 빵 만들기 같은 단어의 상승에 있어서 명상이라던가 웰빙 같은 거를 포용하는 이러한 변화를 보아왔다. 사실 이렇게 실제로 빵을 굽기 위해서 시간이 꽤나 걸리는 사워도우라는 것에 대한 대화도 늘어났고 아크릴 그림 그리기라던가 전체적으로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했으며 빅토리 가든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39.5배라고 할 만큼 엄청 많이 증가했다. 이 빅토리 가든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푸드 가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옛날에 혹시라도 전쟁 같은 게 날까봐 이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개인이 주택이나 개인 공간에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심고 과일, 허브, 채소 이런 거를 심는 그런 가든을 말한대. 이게 보통 이제 가드닝 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꽃 같은 걸 키우는 거잖아. 꽃, 아름다운 꽃, 정원을 가꾸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오히려 텃밭 가꾸기 같은 느낌으로 좀 바뀐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활동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사실 좀 더 먼저 했지. 우리나라는 지난 2월, 3월부터 좀 더 빨리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2,000만 번 젓는 달고나 커피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도 빵을 사다 먹지 않고 아예 도우부터 만들어가지고 굽는 것까지를 하고 있대. 그리고 3번째로 얘기하는 건 글로컬 공동체라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외로 2가지 정체성을 불러일으켰는데 우선 한 가지는 로컬, 지역성에 대한 거래.
첫 번째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이런 명소가 문을 닫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둬야만 하는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우리 동네의 지역적 연결감을 표현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지역 기업체 검색 클릭 수가 23% 증가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지역 단체들의 회원 수는 3.3%나 늘었다. 그렇군.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가 사는 동네에 테이크아웃 위주의 커피숍이 있거든? 근데 이제 거기가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시간에 낮에 출퇴근을 해야 돼서 다른 동네에 가셨던 분들이 지금은 재택근무를 한다던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 우리 동네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커피를 마셔야겠다 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동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유행병이 국경 없는 것이다 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이 인터내셔널 투게더, 우리는 세계적으로 하나이다 라는 세계적 시민이라는 생각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게 절대 새로운 거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 증가해 왔던 사실이지만 이 코비드-19, 코로나라는 놈은 국경을 초월해서 나타나다 보니 이러한 경향을 더욱 만들어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1.26배 더 걱정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러한 걱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코로나 초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지지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2020년 1월부터 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 코비드-19 관련 기금 모금 행사에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 이 앞에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안드라 투토 베네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걸어가지고 온라인에 이런 게 막 올라왔는데 그게 막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집에서 막 노래하고 막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 안드라 투토 베네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의미래. 그래서 요런 노래를 막 부르고 또 우리 떨어져서 함께해도 우리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떨어져서 함께라는 해시태그도 또 같이 달아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자정에 아니면 저녁이나 아니면 아침 식사 전에 다 같이 발코니에서 차례차례 노래를 를 부르고 그럼 또 그거에 맞춰서 후 하면서 이제 함성도 지르고 프라이팬도 막 두드리면서 서로의 힘을 북돋는 그런 활동들이었어. 요거 관련된 기사가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거에 있으니까 요거는 같이 또 첨부할게. 그리고 네 번째는 Z세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지. 네 번째, Z세대의 재건. 2020년 지금은 전 세계의 41%가 25세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 Z세대가 1990년대 중반생부터 2000년대 한 초중반생까지를 얘기하거든. 보통은 1997년생부터를 많이 말하고 있지. 이 숫자는 너무 커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들이 미래이다. 그리고 대단히 흥미롭게도 이 젠 Z, 이 Z세대는 여러 면에서 이번 팬데믹 상황,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세대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젠 Z세대, Z세대가 하는 활동들에 의해서 또 다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세계 평균적으로 이 젠 Z들은, 이 Z세대들은 온라인에서, 컴퓨터에서, 디지털에서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취미 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대단히 이런 방향의 활동을 증가시켰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 젠 Z는, 이 Z세대는 항상 지금까지도 원래 대단히 큰 젠 Z세대의 특징이 강인한 자기만의 가치관 같은 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관들은 더 강화됐다. 전 세계적으로 젠 Z세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지구, 환경, 자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영향을 더 줄여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다른 세대 평균보다 20%나 더 높다. 그리고 유럽의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약 54%가 이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것, 이런 약간 액티비스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회운동이라던가 행동가라던가 혹은 이 전체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늘 젠 Z세대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이 세대가 어떤 재미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늘 약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적인 마음이라던가, 이 상황이 단순히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라던가,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는 한 번 더 짚어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 편의성. 우리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 같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지난 몇 달 동안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는다던가, 혹은 라마단이라는 행사 자체를 디지털로 재구성한다던가, 또 혹은 전 세계의 직장인들은 회사를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특히 이 라마단 행사 관련해서는 대단히 다양한 기사들이라던가 글 같은 게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라마단이라는 행사 자체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보는 게 되게 엄청난 일인 거지. 왜냐면은 이 라마단이 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식사를 할 수 없고, 일몰 시간대를 뜻하는 뭐 오후 6시 한 30분 정도 이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때는 이제 다 같이 금식이 끝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적 마음이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이제 식사를 먹는 게 이제 당연한 것인데, 이게 거의 지난 1400년간 일어났던 당연한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를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 이 라마단 자체가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제 보통 일어났고, 이 이슬람권에서 코로나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이 라마단이라는 특성 자체가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 위주의 행사입니다. 그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성지 같은 곳에서 다 같이 이렇게 촘촘히 모여가지고 모든 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 하지만 이건 종교적인 거라서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제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한 시장도 진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튼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디지털로 집에서 제각각, 하지만 그 마음만은 간직한 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험들이 여성 인권 이슈라던가 평등과 관련된 거랑 이제 같이 일어나면서 좀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좀 더 급진적인, 기존의 종교에서는 굳이 이런 걸 받아들일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으로 이번 라마단 행사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사람들과 고객들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방법이 직접 이렇게 채팅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화상으로, 원격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79%의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처음으로 이런 원격 같은 거를 시도해봤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 반은 이렇게 원격이지만 화상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40%의 국경을 넘나드는 쇼핑객들은
기업과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소비를 조금 더 한번 해볼까? 구매를 여기서 한번 해볼까?를 고려할 의향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일들이 요즘 좀 많아졌지. 옛날에는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싶거나 어떤 기업이랑 연락하고 싶잖아. 1대1로 얘기하고 싶거나.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전화를 해도 잘 안 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뭐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 막 인터넷에다 이럴 땐 어떡하죠? 이런 거를 하거나 했는데, 이제 요즘에 진짜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 카카오 채팅이라던가 챗봇 같은 거, 혹은 챗봇은 아니지만 아마 인간일 것만 같은,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라던가 말표 같은 게 있어서, 말다운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클릭하면은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1대1로 물어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일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잖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래도 이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뚜뚜루뚜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5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같이 읽어봤어. 오늘도 함께 들어줘서 고맙고, 그러면 안녕!